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24차 장판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메인 DJ 조봉현입니다. 금년 여름은 굉장히 길고 너무 무더웠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가을이 뭐 석 달밖에 안 되는데 가을 한 달을 또 여름이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데 그 가을도 뭐 기상학적으로 아직 가을이 아니라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가을이 이제 2달 남았는데 한 달은 이미 뺏겼고, 근데 이게 겨울도 요즘 더 빨리 오다 보니까 가을 여행하기 딱 좋은 가을, 정말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여행가는 여행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고 평온을 찾는 특별한 경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랬을까요? 오늘 여기 나오신 그 정월보름이라는 필명으로 최근에 휠바람 따라 명사심리 탐방이라는 책을 내신 우리 그 전인선 선생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각자 자기 소개 한 번씩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경희 대표님 자기 소개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경기도 화성에서 온 그리고 화성시 장애인 누리인권센터 대표 이경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휠바람 따라 명사심리 탐방 어게인 역사가 살아 숨쉬는 유명사찰 좌충우돌 탐방기 책을 쓴 여행 작가 정월보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런데 그 책 이름이 제법 기네요. 네네. 그 중에 그 명사심리라고 있는데 명사심리 해독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무슨 깊은 뜻이 있는 다른 말 같은데 그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 명사심리는요, 앞서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해주신 해수욕장 이름이 아니에요. 해수욕장 이름이 아니고요. 보시면은 제가 그 한문으로 책에다가 제목을 썼는데요. 이름명, 절사, 마음심, 다스릴 리. 그래서 유명 사찰을 가서 내 마음을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는 그런 뜻이 있는 명사심리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깊은 아름다운 뜻이. 모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름 있는 절. 네, 그렇습니다. 깊은 뜻이. 네. 아, 좋은 그 책 다시 한번 소개. 그 이제 서점에 이렇게 조회하면 나오죠. 예, 제 책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제 책은요, 서점에 가서 살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예. 대부분 보면은 그 서점에 가면은 책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서점에서 사시는 책들은 대부분 출판사를 통해서 나온 책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출판사를 통해서 출판을 한 게 아니고요. 저는 1인 자가 출판을 한 사람입니다. 네, 자가 출판을 해서 1인 독립 출판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요, 편집부터 출판까지 제 스스로 다 하는 자가 출판이라고 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능력자시네요. 그래서 요거 서점에 가시면은 안 되고요. 반드시 교보문고에 들어가시면요. 와. 인터넷 서점에 교보문고에 들어가시면은 휠바람 따라 명사심리 이렇게 치시면요. 그냥 휠바람만 치셔도요. 요 책이 나와요. 네. 그리고 요 책은 POD 방식이기 때문에요. 주문을 하시면요. 그냥 일반 출판사를 통해서 책이 나오는 거는 아마 3, 4일이면 받아보실 거예요. 그 안에 택배료도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책은 지금 한 15,000원 정도 해요. 이 안에 택배비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POD 방식이기 때문에 주문하시고 그냥 기다리세요. 조금 5일에서 일주일 정도 기다리시면은 그때 주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1:1 출판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알라딘 같은 데서도 조회가 되나요? 안 된다고 지금. 교보문고만 되나요? 알라딘에서도 조회가 가능할 거예요. 아. 조회가 가능하고요. 요거는 이제 그 출판 방식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요. 우선 교보문고에 들어가셔가지고 휠바람만 치시면 이제 제 책이 나올 거예요. 그 작가 이름 정월보름 쳐도 되죠? 그럼요. 정월보름 치시면은요, 예, 나올 거예요. 아, 오늘 좋은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성희 대표님 자기 소개. 네, 안녕하세요.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경기협회와 수원시 지회를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은 장안구 천천로에 있고요. 장애 여성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럼 경기도협회장 겸 수원지회장. 네.
그 최근에 또 거기서 무슨 바자회도 하고 뭐 아. 뜻깊은 행사를 가끔 열던데 네, 좀 맞아요.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처음으로 남의 밥상에 예. 수저 얹는 일이 아니고 예.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 자체에서 그동안에 배웠던 교육을 가지고 만든 수공예 품을 가지고 이 프리마켓을 했어요. 그런데 첫 해치고는 그래도 저의 인맥이 아닌 동네에서 지나가다가 그걸 현수막을 보고 오신 분들이 10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앞으로도 계속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 수원시장님 사모님도 오셨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재준 시장님께서 미안하다고 참석하지 못해서 그래서 사모님이 대신 갈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예, 아무튼 좋은 일입니다. 저는 뭐 제 소개 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세무사이면서 그 여행 작가라고 할까요? 아무튼 전국을 다니면서 휠체어 명소 탐방기 그 신문에 꾸준히 연재를 하고 있고요. 거기서 뭐 잘된 거 자랑하고 싶은 거는 또 소개도 하고 그다음에 개선해야 될 거는 좀 개선 문제점을 제기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에 이제 기재를 하고 하면 그 지자체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개선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좀 세상이 많이 달라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고 또 달라져 가도록 앞장서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조봉현이고요. 오늘 메인 DJ를 맡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자 여행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이경희 대표님 어디 좀 재밌는데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풀어주십시오. 네, 재미있는 데라기보다 제가 이번에 간 곳은 정말 가을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장소예요. 네, 자연이 이제 있는 우연히 그 휠체어 보장구 수리하는데 이제 갔다가 들렸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가깝고 지하철로 갈 수 있고 그래서 저희 이쪽에서는 분당선 분당선을 이용해서 서울 숲역으로 갔어요. 서울 숲 공원이 그렇게 좋은 줄 예전에도 갔다 왔는데 그때는 잘 못 느꼈던 그런 장소들이 저는 갈 때마다 새롭게 느낀다고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데 무슨 역에서 내렸죠? 저기요 서울숲역. 서울숲역에서 성동구인가요? 네, 그렇죠. 성동구에 위치해 거기가 있어요. 옛날에 경마장이 있던 얘기죠. 경마장이요? 아주 오래전에 뚝섬 경마장이라고 있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서울숲역에서 내려서 2번 출구로 나와서 찻길 건너면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길이더라고요. 그 서울숲 공원이. 근데 너무 잘 돼 있고 중간중간 장애인 화장실도 잘 돼 있고. 근데 공원을 끼고 가다 보면 그 데크로길이 한강 쪽으로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나무도 울창해서 진짜 힐링이 저절로 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거기서 꽃사슴을 봤어요. 예, 사슴도 있고. 네, 꽃사슴이 세상에 제가 꽃사슴을 동물원에 가서 한번 봤나? 근데 여기 갔더니 꽃사슴이 자연에 이제 같이 이렇게 그 데크로 길로 들어서는 그쪽부터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예쁜 거예요. 꽃사슴을 보고 제가 사진을 여기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이제 좀 찍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숲이랑 중간중간에 데크로길을 향하는 그 길도 그렇고 한강 쪽으로 나가서 한강을 바라보고 다시 그 길로 해서 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도 잘 돼 있고 대중교통 이용해서 관람할 수 있고 거기서 그냥 나무 바라보고 하늘 요새 너무 예쁘잖아요. 맞아요. 구름이 얼마나 예뻤는지 거기 그냥 마냥 앉아 있고 싶더라고요. 네,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또 이제 급하게 오느냐고. 근데 오고 보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이곳을 좀 소개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조선시대 이제 왕실의 사냥터였거든요. 네. 지금 이제 국내 최초의 정수장도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경마장
그 흔적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말 타고 가는 말 이렇게 경마하는 모습이 아마 조형물로 입구에 예, 있어요. 그 맞아요. 옛날에 뚝섬 경마장이 네네. 데라서 그래서 그 말 그렇습니다. 역시 잘하시네요. 근데 진짜 좋아요. 자연 숲길이 너무 나무가 왜 수목원처럼 울창하게 있어서 거기는 너무 넓은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차도 오토바이도 아니고 좀 특이한 이동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자전거 비슷한데 옆에 유아차처럼 이렇게 동반인이 같이 탈 수 있는 게 예. 마련되어 있어서 비장애인들은 이제 그거 연인들이 많이 그걸 이용해서 그곳을 관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차는 뭐지 하고 보니까 동행인이 뭐 아이만 태우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연인들이 둘이서 이제 운전하고 옆에 좌석에 앉아서 같이 이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가 성수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성수동 그 옛날 뚝섬이라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섬은 아닌데 뚝섬인데 삼면이 위쪽 양강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네네. 있어요. 한강이 이렇게 한강도 같이 있고 그다음에 연결돼 이제 있어서. 중랑천이 또 내려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는데 예전에는 데크로길이 그렇게 깔끔하고 멋지게 안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갔더니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데크로가 또 이렇게 스카이워크처럼 아주 네, 그 맞아요. 높이 돼 있지 않습니까? 다리처럼 예. 이렇게 되게 예. 멋스럽게 해져 있어서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거기는 아이 유아차를 보는 엄마들도 많았고요. 예.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고 계시고 휠체어 이용자가 또 다니기도 너무 좋게 돼 있어서 무엇보다도 저희는 제일 중요한 그 생리적 현상, 화장실 문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실이 중간중간 공원의 중간중간에 다 있어서 편하게 다닐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제 거기 이제 휠체어 탐방기로 신문에 이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거기가 이제 왜 옛날에 임금님 사냥터로 이제 돼 있었냐면 이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냥감을 갖다 한쪽으로만 몰아도 이렇게 이제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임금님 사냥터를 썼고 그다음에 이제 뚝섬이라고 한 유래가 그 임금님이 이제 그렇게 이렇게 출두를 하시면 이게 이제 도끼라는 거를 이제 그 깃발을 단대요. 그래서 독섬이라고도 했는데 그게 이제 뚝섬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삼면이 강이다 보니까 섬처럼 좀 보이기도 해서 뚝섬이라고 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서울 숲 서울 숲으로 이제. 갖고 나가지고 상당히 네. 그 구경할 것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도시 한가운데에서 힐링을 느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서울 숲이 잘 돼 있고. 예, 거기가 우리 같은 휠체어 타는 사람들이 그 접근하기가 참 좋은데요. 그 주변에 이제 500m 이내 그 지하철역이 3개나 있어요. 그 분당선 타고 가면 서울숲역 있죠. 그다음에 이제 2호선 타고 나면 그 무슨 역이냐면 2호선에 보면 뚝섬역, 그다음에 중앙선에 이제 응봉역 이 3가지가 있는데 거기 바로 500m 이내라서 아주 편합니다. 한 번씩 가보세요. 네, 네네. 저는 갔다 왔는데요. 정말 너무 좋아요. 네, 진짜 마음 그쵸. 힐링하기. 한번 가봐야 네, 되겠네요. 가을에도 좋고 겨울에도 좋고 저는 사계절 다 좋은 것 같더라고요. 서울숲. 그쵸. 네. 좀 있으면 이제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도 굉장히 네, 좋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식당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저희는 분식집을 들어가서 이제 밥을 먹었는데 아직은 그쪽은 좀 뭐라 그럴까 옛날 그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들어갈 수 있는 식당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휠체어 한두 대씩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왜 뭐 편의점이라든가 이렇게 분식집 이런 쪽은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갔던 식당 식당 있으세요? 소개시켜드릴까요? 네네. 거기 서울숲 바로 맞은편에 앞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엠코리아 그 네. 옆쪽으로 가면은요 저기가 있어요. 샤브샤브 집이 있어요. 있어요. 알아요. 거기 예, 가보셨죠? 거기는 예. 봤는데 그날 손님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그냥 안 들어가고 그러셨구나. 그렇게 유명한 집이었구만요. 네. 네. 그렇게 잘 찾아보시면 네. 식당도 한두 개는 있는 것 네, 같고 식당 이제 찾아보면 일단은 힐링하고
거기서 좀 여유 있게 가을을 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니까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가을을 좀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식당이 별로 없어도 그 교통이 워낙 좋으니까 또 맞아요. 조금만 나가면 네네. 이제 맛집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또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할까요? 우리 네. 무슨 노래 주문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선희 씨의 갈바람? 뭐죠? 갈바람이라고 아, 그러지? 예, 맞아요. 갈바람. 네, 가을을 좀 느낄 네. 수 있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네. 서울 숲길을 한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칼바람으로 잘못 들었는데 갈바람입니다. 그래다 큐시티에다 칼바람으로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갈바람이더라고요. 네. 예, 한번 들어봅시다. 네. 예, 음악 참 잘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최근에 또 책도 내시고 하는 정월보름님께서 그동안 좀 여러 군데를 다녀오신 모양인데 한번 재밌는 얘기 좀 들어봅시다. 네, 여러 군데 다닌 것 중에서 최근 어제 다녀온 데를 따끈따끈한 데를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포천 한탄강 가든 페스티벌에 다녀왔어요. 혹시 포천 하면은 생각나는 곳 있으실까요, 우리 선생님들? 저 과침 고요수목원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한탄강 주상절리 네. 거기도 포천도 경유하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포천하면 떠올리시는 데가 어딘가요? 산정호수 많이 떠올리시죠. 그것도 있죠. 예, 포천에도 가볼 만한 곳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어제 따끈따끈하게 갔다 온 한탄강 가든 페스티벌인데요. 제가 잠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왜냐면요, 제가 가서 너무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감명받은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넓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다녀온 그 순천만 국가정원 다녀와 보셨죠, 선생님들? 예. 예, 거기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은 드는데 그만큼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고 제가 찾아보니까는 한 20만 평방미터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더 마음에 감명을 받았던 게 뭐냐면은 주상절리처럼 이렇게 협곡에다가 Y자 다리를 놨어요. 출렁 다리를 놨어요. 그 출렁 다리를 휠체어를 타고 양쪽으로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주변 접근하는데도 휠체어 통로가 괜찮던가요? 네, 충분해요. 충분해요. 한번 가봐야 되겠네. 굉장히 잘 해냈어요. 제가 물론 순천만 국가정원도 굉장히 잘 해놨는데 여기 한탄강 가든 페스티벌 장소 여기는요 정말 으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본 가든 정원 중에서 좀 굉장히 규모도 크고 물론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 접근성이잖아요. 편의성. 네. 접근성, 편의성, 화장실은 있나 없나. 그리고 또 주차는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먹거리는 좋은가.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여행이니까. 예,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거기는 식사 안 하시고 그냥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먹을 것도 되게 많아요. 그 페스티벌 행사 때 먹을 것이 많다 이 말이죠. 그쵸. 가면은요.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예요?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게요. 저는 어제 다녀왔는데요. 9월 7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0월 13일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요즘 전국적으로 그 뭐 축제를 많이 맞아요. 열고 있잖아요. 예, 맞아요. 한참 축제 열고 있는데 거기는 좀 길게 하네요. 네, 13일까지 한다고 해요. 여기는 9시에 개장을 하고요. 6시에 마감을 한다고 하네요. 예, 그 한탄강 협곡이 이제 철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다음에 중간에가 이제 그 포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연천이 이제 하류가 있는데 그 세계 지질공원으로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상당히 좀 신비한 그런 장엄하고 신비한 자연미를 느낄 수 있는 곳인데 거기서 또 페스티벌 행사까지 했으니까 사람들 참 많이 모였겠네요. 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봤을 때 그 주차장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어떻게 그렇게 딱 동떨어진데 아무래도 이제 철도 접근성이 지하철 접근성이 약한 대신에 이제 승용차를 가져가야 되니까 예, 좀 이제 주차 공간을 좀 잘 해놔야 되겠네. 예,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같이 가는
분이 이제 저희 활동지원사 선생님하고 같이 갔는데 활동지원사 선생님이 저하고 많이 다니다 보니까는 굉장히 이 접근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가셔가지고 한 말씀 딱 하더라고요. 여기는 지적할 게 없네. 아하, 그 정도였다. 네, 그렇게 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아쉬웠던 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은 장애인 주차장이 있어요. 있는데 뭐가 문제냐? 비장애인들이 되고 있었어요. 들어오는 입구에 대부분 장애인 주차장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제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비장애인 주차인지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제가 봤죠. 제가 봤죠. 어. 이제 근데 그 표지판은 붙였을 거고. 그럼요. 근데 표지판 네. 표지판만 붙이면 되는 게 아니고 장애인이 타야 그쵸.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동반이 돼야죠.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장애인이 승차를 하든 하차를 하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로 앞에 주차장 뒤에 화장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장애인 주차장이 여러 곳이 있는데 제가 들어갔을 때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가 다 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거기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어쨌든 그 시설 문제가 아니고 이제 거기 간 사람들 양심의 문제네요. 그렇죠. 시설은 잘 해놨는데. 예,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장애인 주차 구역에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러니까 차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진짜 몇십만 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많아요. 차가 거의 그 규모하고 주차장 규모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주차장이 어마어마하게 컸는데요. 제일 끝에다가 됐어요. 그래서 그 행사장 안까지 들어가는 데만 해도 한참 나왔거든요. 그 혹시 그 주차장 바닥면이 뭐 요철 현상은 없나요? 왜냐하면 그런데 주차장 보면 요철 블럭을 많이 깔아가지고 참 이 휠체어 다니기가 힘든 데가 많거든요. 거기는 요철이 불편한 건 아니고요. 네. 파쇄석을 깔아놨어요. 파쇄석을 깔아놨는데 파쇄석이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다녔을 때.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고 제가 갔을 때 이제 주차장 그것도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 시설을 계속해서 좀 늘려가는 그런 그 상황이었었고요. 어떻게 알았냐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진행자님께서. 예. 어떻게 알았냐면요, 제가 우리 활동지원 선생님을 기다리느냐고 그 장애인 주차 그 구역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서 있었는데 한 차가 쓱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차 표지판은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비장애인만 다 내. 그쵸. 이제 나는 어쨌든 이제 장애인이니까 어떤 사람이 내리나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타고 내릴까 굉장히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먼저 운전자가 내리는 거예요. 근데 젊은 남성분이 내리는 거야. 그리고 옆에서 젊은 여성. 그러면 뒤에 어머니를 모시고 왔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면은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랬더니 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들, 그리고 또 중학생 정도 되는 아들 이렇게 넷이 온 거예요. 그래 당당하게 내려가서 막 가더라고요. 참. 근데 거기에 왜 마크가 있을까요? 가족 이제 중에? 가족 중에 그 위에 누가? 또 한 가족이 있었는지는 아, 모르겠지만 참 그런 게 참 악용하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좀 네. 마음이 좀 상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또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지금 아무래도 억새풀 축제하는 거죠? 거기에. 아니 지금 억새풀 축제가 아니고요. 그냥 거기는 가든 축제 해가지고 가든 꽃 축제? 축제, 가을 아. 꽃 축제. 한번 가봅시다. 아직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음악 한번 듣고 넘어갈까요? 네, 저는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가 가수 이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번 들어봅시다. 예, 우리 김성희 대표님 차례인데 한번 또 얘기 좀 풀어보시죠. 네, 제 얘기하기 전에 우리 정월 보름님께서 할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더 들어보고. 출렁다리에 대해서 네. 아찔한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잠깐 들어볼까요? 네, 여기에는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Y자 다리, 출렁다리예요. 출렁다리를 가면은요 굉장히
속이 울렁울렁 그럼 출렁출렁 출렁다리 밑으로 강이 흐르는가요? 네, 그럼 그렇습니다. 상당히 높겠네요. 네, 굉장히 와, 높아요. 저 같은 사람들은 고소공포증 있어가지고 못 가겠는데 실은. 그렇죠. 휠체어 이용자들이 거길 갈 수 있어요? 그럼요. 제가 음. Y자 다리에서 예를 들면은 그 Y자가 앞쪽으로 일자가 돼 있고 이렇게 양쪽으로 뻗는 거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전망대가 갈 수 있고요. 왼쪽으로 가면은 어디죠? 아, 제가 잠시만요. 왼쪽으로 가면은 비둘기낭. 비둘기낭을 갈 수가 있어요. 비둘기낭을 갈 수가 있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와요. 그리고 그 출렁다리를 건널 때 이제 그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강아지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여기 이 가든의 특징이 뭐냐면요. 애견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가든도 만들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견을 동반한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데요. 그 출렁다리를 건널 때 애견들이 너무 무서우니까는 그 보호자한테 집사들한테 자기 안아서 건너달라고 못 건너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들도 고소공포증이. 네, 우리 진행자님처럼 고소공포증이 있는 강아지들도 많더라고요.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도 너무 재밌어요. 네. 또. 네. 저는 여행하면은 최대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을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20대 때 여성시대를 들으면서 문화의 도시 수원이라는 소리만 듣고 문화의 도시라는 그 말로 수원을 동경하게 됐어요. 아, 수원이 옛날부터 문화의 도시였나요? 네, 아, 그랬군요. 그렇게 여기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화성이, 네, 화성이, 그 화성으로 수원성이. 네. 그래서 이제 문화의 도시 이렇게 알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20대 때부터 수원을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대 중반이 넘어서 수원으로 이사 오게 된 거예요. 그게 저 남해안에서. 아니요, 서울에서 살았어요. 아, 저는. 그래요? 네, 서울에서만 살다가 처음으로 이제 이 지방으로 옮기게 된 거죠. 아. 수원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수원에 이사 온 지가 한 30년이 가깝게 됐는데도 수원 성을 한 번도 돌아보지를 않았어요. 음. 그래서 왜 그랬냐면 저곳은 우리 장애인들은 갈 수가 없는 곳일 거야. 옛날 성이기 때문에 다 계단으로 되어 있을 거야라는 생각 때문에 도전도 안 하고 가볼 생각도 못 그리고 했어요. 사실 전국에 이제 읍성을 많이 개발해 가시는데 네. 읍성들이 대부분 다 네, 그렇거든요. 계단들이 많죠. 네. 옛날 그 네.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근데 옛날이라 하더라도 그 성은 이렇게 네. 어떤 전투장인데 무거운 무기 같은 걸 밀고 올라가려면 뭔가 통로가 있어야 경사로가 있어야 될 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아무튼 그런 것과 미관상 비교하면, 예. 계단이 더 멋지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서 아니, 그렇겠나.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과 비교하면 이제 화성은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내가 살고 있는 수원을 이제 투어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화성 그 둘레길 그 화성의 그 성곽길을 처음으로 스쿠터를 타고 어허. 나가봤어요. 예. 그런데 처음 입구하고 마지막 내려가는 곳이 예. 계단으로 돼 있어서 내려가서 한 바퀴 돌지는 못했어요. 아, 저기 행궁 그러니까 연무대 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저쪽 끝에까지 그 남문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계단이에요. 근데 그래도 화성은 그래도 다 돌았어요. 경사로가 많은 편이단 말이죠. 그리고 성곽 1호도 어느 정도 갈 수가 있고. 네, 그래도 그 한 바퀴 돌면서 다닐 수 있는 만큼 제가 그래 내가 스쿠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곳까지만이라도 가서 다시 되돌아오자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봤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왜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좋은 곳에서 살면서 안 돌아봤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활터도 있거든요. 예, 근데 연무대. 연무대에 연무대, 예. 활터도 있고 거기에서 어가 열차도 있잖아요.
네. 그 화성 열차라고 하죠. 네. 근데 그것을 어제 이제 또 우리 360도 어디나 돌봄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장애인분들하고 같이 그곳을 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어가 열차를 한번 타보자, 아니 화성 열차를 한번 타보자 했는데 그게 다 매진됐대요. 그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어제가 아니구나. 토요일 날에 갔는데 그날 것은 다 매진돼서 화성어차지, 화성어차. 화성어차 예. 열차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 예, 이제 예. 이렇게 화성 열차. 이렇게 뭐지? 그렇게 이게 휘어 있는 굴곡 네네네. 이렇게 두 대가 이렇게 예. 굴절 차량이다 보니까 열차라고도 하죠. 예. 네. 그 그러니까 화성 몇 열차가 네. 휠체어도 휠체어는 못 하고요. 아.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좀 장애인분들은 조금 이제 음. 휠체어를 타거나 이렇게 전동 휠체어를 타면은 탈 수 없는 곳인데, 이 휠체어를 예, 예, 이용 예. 불가한. 네네네. 그런데 그런데 그런 이제 면에서는 이제 세종 수목원 같은데 보면 휠체어가 탈 수 있는 그래요. 또 그 셔틀 열차가 있거든요. 우리 수원도 예, 그게 예, 그래서 그렇게 돼 있으면 이제 그런 좋겠네요. 모델을 저도 이제 수집을 해가지고 수원시에도 한번 건의를 해볼 참이거든요. 맞아요. 그거 너무 좋거든요.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아요, 수원은. 그래서 이제 그 열차는 못 타고 그러면 방화수리정으로 한번 가보자. 방화수리정, 예, 방화수리정, 방화수리정이라고. 방화수류, 수류정. 예. 예. 거기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 또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거기에 젊은 층부터 이렇게 예. 노년층까지 다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있는 곳에는 돗자리를 피고 앉아서 쉴 수가 있어요. 그 수리정 그 위에 그 누각 건물이 참 멋있지 네, 않습니까? 멋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저께 사진도 담아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처음으로 돗자리 깔고 누워서 하늘을 봤어요. 그 모두들 이제 다 그 일행들 한 8명 정도 되는데 다 누워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너무 좋다 이런 거 처음이라는 거예요. 누워서 하늘을 볼 수 있다라는 게.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또 남문에 통닭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까워요. 한 이렇게 스쿠터로 가니까 한 5분 정도 되는 거리에서 이제 또 왔으니 우리 통닭거리에서 통닭을 사서 먹자 이래갖고 통닭도 한 마리 사가지고 와서 또 먹게 됐어요. 그 잠깐만요. 그 아까 그 방화수리정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거기에 이렇게 한 가지 좀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최초 조선 말기인가 그때 최초로 지폐를 발행하면서 그 지폐에 그 그림을 그 방화수리정을 모델로 썼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그렇군요. 뭐 경치가 좋았고 옛날부터 유명했다. 네네네. 알아두시면 네. 경치가 좀. 그다음에 이제 통닭거리 가서 네, 통닭거리 가서 통닭을 사갖고 와서 통닭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어디니 장안문에서 미디어 쇼를 해요. 어제가 개막식이었어요. 그 미디어 쇼하면 저녁이었나요? 네, 7시 반에 시작해서 거의 8시 넘어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냐면 10월 20일까지 계속 7시부터 계속 이렇게 미디어 아트로 이렇게 저기 그림 불빛으로 밤에 밤에 이렇게 성곽에다가 싸서 멋진 그림을 펼쳐지는 그런 저도 과거에 쇼거든요. 봤는데 참 멋지더라고요. 네, 너무 맞아요.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역시 수원에 살면서 처음 가서 보는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멀리 가는 것보다 내 주변에 있는 것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왜 멀리 갈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하면은 무조건 집에서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보면서 넓혀가는 것도 여행의 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좋은 얘기했습니다. 네. 또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 음악 한번 듣고 싶은데 우리 무슨 노래를 신청하시겠습니까? 산울림의 산할아버지. 뭐 사연이 있나요? 산할아버지. 그거 왜 이 노래를 듣고 싶었냐면요. 전에 청평으로 우리 자매들끼리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뭐라 그러죠? 그 짚라인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쭉 가는 짚라인.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는데
이제 큰 거는 짚라인이고 그 예, 애들도 예, 타는 그러니까 이렇게 것도 발로 막 굴려서 이렇게 가는 아, 거. 그 우리 레일 언니가 레일 바이크? 아, 예, 맞아요. 레일 바이크. 어. 레일 바이크를 타고 가는데 산 허리를 이렇게 끼고 도는 예. 거예요. 아. 그런데 그 구름이 아. 너무 멋있었어요. 산할아버지 가사에 예, 나오는 이렇게 것처럼. 거기에 이렇게 산 머리에 구름 모자 쓴 예, 것처럼. 구름 모자 쓴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우리 동생이 막 그 노래 들으면서 부르면서 이렇게 아. 갔던 생각이 나서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우리도 그 산허리에 구름 걸리는 걸 생각하면서 산할아버지 네. 한번 들어봅시다. 예.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서울 그 상계동인가요? 그 불암산 그 힐링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나비 정원도 있고 그 생태학습관도 있고 그다음에 제일 그게 마음에 드는 게 이제 산책로를 데크로 쭉 산 위에까지 이제 깔아놨는데 우리가 보통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제 데크로를 만들기는 만드는데 중간중간 계단을 많이 해놓잖아요. 맞아. 근데 계단을 많이 해놓으니까 그 단절이 돼버리고 뭐 계단을 왜 그러는지 차라리 좀 더 완만하게 길게 빼더라도 그 경사로로 하면 그 꼭 비장애인이라도 그 보행 공간이 더 많을수록 공간이 이제 더 좋잖아요. 근데 이제 불암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그자그 해가지고 아주 많이 그게 돌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런 데크로 이제 숲 사이로 그 숲속을 데크로 해놨는데 이제 거기는 뭐 가을 같은 데 가면 단풍 속을 완전히 헤맬 그 데크로들을 통해서 이제 다 감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쭉 위에 제일 위에 올라가 보면 그 엘리베이터 전망대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숲속에서 제일 위에 올라가면 제일 위에도 이제 숲이다 보니까 숲에 가려져 가지고 이렇게 주변 경치를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로 그 따로 그는 전망용 엘리베이터인데 그리 높지는 않는데 거기 올리브를 타고 위에 이제 전망대 올라가 보면 그 앞에 커다랗게 펼쳐진 그 바위산이라든가 또 한쪽으로는 쭉 넓게 펼쳐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볼 수가 있고 그 숲속을 헤매다가 끝에 올라가서 다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고 다시 그 숲을 향해서 이제 내려오고 하면 상당히 힐링하기가 참 좋아요. 거기 보면 이제 뭐 나비정원 그다음에 뭐 생태공원 그다음에 또 뭐 철쭉동산이 또 있는데 입구에 그 철쭉동산은 특히 이제 봄철에 가면 철쭉이 쫙 펴가지고 그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오고 철쭉 축제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좋은 곳이었어요. 보통 이제 정말 거기는 제가 이제 뭐 휠체어 명소 탐방기를 쓰기 위해서 전국을 다 다녀보지만 아무리 잘 돼 있다 하더라도 꼭 그 결점이 너무 많이 발견되는데 거기는 흠이 거의 없을 만큼 아까 우리 이경희 대표님이 그 서울숲 얘기하셨듯이 거기도 그 숲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데크로드를 통해서 또는 다른 이제 이렇게 평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숲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특히 휠투하기는 정말 좋은 장소였다. 그럼 진행자님, 네. 이 불암산에 힐링타운하고 나비정원이 같이 있는 건가요? 예, 이게 힐링타운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나비정원하고 그다음에 생태탐 그게 다 그 100m 이내에 이렇게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입구가 이제 그래 돼 있고 입구가 나비정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생태 학습장이 있고 그다음에 힐링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입구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쪽으로 올라가 보면 이제 숲속으로 들어가는 데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 데크를 따라서 이제 숲을 마음껏 탐방할 수가 있는데 정말 숲이 마름들이 숲 진짜 하늘이 뭐 사람 키보다 한 10배 정도 높은 그런 숲속을 이렇게 데크로들 통해서 이렇게 돌다 보면 힐링이 절로 되는 것 같아요. 혹시 안 가보신 분들은 좀 혹시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교통편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상계역에서 한 800m 정도 되니까 이제 사실 서울은 도심이 복잡해가지고 그 장코를 이용해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차가 맞아요. 많이. 근데 이제 그 4호선 상계역은 4호선이잖아요. 4호선 상계역에서 내리면 휠체어로도 한 10분이면 갈 수 있는 전동 휠체어 같은 경우에 그 아주 좋은 데예요. 혹시 안 가보시면 혹시 또 뭐 가보셨으면 안 가봤으면 한 번씩 가보실 만한 특히 이제 지금 단풍철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단풍을 구경하기가 참 좋은 곳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비정원 안에 예. 엘리베이터 전망대가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방금 이제 나비정원은 이제 입구 산기슭에 이제 있는데 네. 엘리베이터 전망대는 그 산 정상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또 나비가 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쵸. 그 특별한 나비 정원이
뭐 아무튼 온도, 기온 이런 걸 맞춰서 그런지 지금도 나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 나비 정원 안에 들어가면 뭐 별나비 그 이렇게 모형으로 보면 5만 가지 저 나비가 다 있는데 실제로 돌아다니는 나비도 이렇게 날아다니는 나비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어요. 가봐야 되겠네요.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엘리베이터 정원 전망대도 굉장히 궁금해요. 예.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한 3층 건물 높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엘리베이터 전망대가 없으면 숲에 가려져 가지고 숲 속에서 멀리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숲 위로 올라가 보는 것 그것도 하나의 그 멋진 풍경 아니겠습니까? 숲 위에서 그거 타보셨나요? 아 그렇죠. 그 내려다 보여요. 예예예. 아.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그 거대한 그 바위산 그대로 보이고 또 반대쪽으로는 그 서울 시내가 다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좀 자랑할 만한 데는 이제 그런 데였는데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그런 이제 뭐 방금 얘기한 건 베스트 여행지라고 하다면 제가 이제 웨스트 여행지도 한번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또 제가 최근에 그 무안 가면 이제 갯벌랜드라고 이제 갯벌을 주변을 해가지고 거대하게 이제 관광지를 조성해놨어요. 그 보면 이제 뭐 생태과학관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시설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 거기는 이제 주로 제일 많은 시설이 이제 그 숙박 시설인데 황토를 용 황토 운막 그다음에 또 황토 이글루 그다음에 이제 방갈로 또 카라반 그다음에 또 이제 데크로 된 이제 그 야영 시설 이런 것이 있는데 어쨌든 그 뭔가 시설 갖춘 그러니까 이제 그냥 노지에 야영하는 거 말고 시설을 갖춘 이제 숙박 시설이 한 75개 동이나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숙박시설이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워요. 그리고 그게 입구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딱 그 한 뼘도 안 되는 턱 하나 때문에 그 휠체어 접근이 안 돼가지고 정말 화가 나가지고 그리고 원래 이제 그 장애인 등 편입법도 숙박시설이 30실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한 개 이상의 그 장애인 객실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민간 시설도 아니고 그 무안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거대한 이제 그 힐링 센터이면서 그 숙박 시설이 그렇게 많은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뭐 해변 수상 데크라든지 또 그런 거 볼만한 거는 많아요. 볼만한 거는 많은데 그 어떻게 보면 그 갯벌랜드의 가장 큰 수입원은 이제 그 숙박시설 사용료고 그다음에 우리가 실제로 거기서 이제 하룻밤 자고 나야 그다음에 여기서 힐링했다. 사실 볼 거는 그냥 한번 쭉 둘러보면 1시간 정도 둘러보면 볼 거는 없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그 뭐 가족끼리 또는 친구들이 1박을 하면서 보내면 좋겠는데 그 숙박시설이 다들 그 모양이라서 제가 이제 그 문제는 따로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신문에도 낼 참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무안군에도 좀 건의를 할 참이에요. 그래가지고 열린 관광지로 아까 지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거기는 아닌가요? 아직 지정은 안 된 것 같고 일단 그것도 이제 그런 걸 보강해가지고 그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장애인들이 안 사나? 그러게. 그리고 이제 그런 전망이라든가 이제 과학관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주변 주 탐방로는 이게 뭐 장애물이 없이 잘 해놨지만 우리가 그 주 탐방만 뱅뱅 돌다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쵸, 실제로 뭐 맞아요. 바다 해변에 가서 본다든지 아니면 그 수상 데크 그렇게 물 위로 쫙 데크가 돼 있는데 또 일부 부분이 이제 단절이 돼가지고 거기만 통과되면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학관 건물에 보면 이제 또 야외로 쭉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가 있는데 그 전망대 주변으로 쫙 데크를 깔아놨는데 데크를 쭉 깔아놓은 건 좋은데 적어도 휠체어 통로 하나 정도는 내놔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내놓고 관광객들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러는 이제 제가 이제 민원 제기를 하고 하면 또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이 정도 하고 음악 하나 좀 신청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저 K-팝 그 걸그룹의 그 피프티피프티라고 하는 이제 걸그룹이 있는데 거기에서 히트곡인 그 큐피트라고 해서 큐피트라고 하나요? 이제 그 노래인데 그 노래가 이제 빌보드 차트 그 작년 연말 결산에서 그 하트 100송 거기에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44위에 올라갔는데 빌보드 차트에 이제 그렇게 결산에 올라간 거는 그 걸그룹 K-팝 가수들 중에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지금 사실 K-팝이 뭐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렇게 빌보드 차트에도 뭐 상위권에도 자주 올라가고 최근에도 뭐 또 무슨 상을 받았다는 소식도 듣고 하는데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벌써 어느덧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장판 정담 오늘 게스트분들로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인사 함께 나누도록 하죠. 자, 장판장담 다음에 또 만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봐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